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우구 시장 상황 및 전략을 말씀드릴 허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이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사실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더위가 가시기는 했는데 여전히 더운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에어컨을 놔주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살아서 제 방에 에어컨을 좀 놀려고 하는 제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2지구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제 방을 좀 시원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좋은 내용 앞으로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더위 진짜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있으면 더위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시고 모두 파이팅 해보시죠. 우선 이제 사용 및 도축 두수를 정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 3월은 한유구 사용 마리수가 332만 7천 두로 2020년 3월 대비 3월 319만 7천 두 대비해서 한 4%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때 한우도 그렇고 유구 또한 16만 5천 두로 작년 3월 대비 3월 16만 두 대비 한 3%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가임함수 또한 증가를 했습니다. 2021년 3월 같은 경우는 152만 4천 두이고요. 그 전년 3월은 145만 6천 두로 한 4.7%가 상승을 했고 예측한 거로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65만 두를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육농장 수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9만 3천 농가 해가지고 거의 0.1% 거의 상승하지 않은 변동 없이 사육농장 수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시 보면 농장당 사육마리 수는 작년 3월 34.2두에서 2021년 3월 35.7두로 한 1.5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즉 많이 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도축마리 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21년 3분기와 4분기를 예측해서 더했을 때 2021년도에는 약 83만 3천 두가 도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는 2012년도에 84만 2,900두 정도가 도축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021년도에는 도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2021년 2분기에 18만 8천 두가 도축이 됐고요. 이는 전년 대비 3.8% 정도가 증가를 한 거고 3분기는 분기별로 봤을 때 20만 2천 두에서 24만 5천 두까지 전년 대비 한 13에서 14%가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 이제 도축 두수가 증가하면서 지육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그 다음 장 자료에서 더불어서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시세 전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우 도매 가격 전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이나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자료이고요. 2021년도 1분기에 한우 도매 가격은 241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다르게 지육 가격을 전망한 것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 4분기에 이제 도축 투수가 증가를 하면 지육 가격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다음 연도 후 초에 지육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치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 4분기 같은 경우에 2만 원대를 유지할까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불황기랑은 조금은 다른 수치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 이후 수요가 가정소비
한우에 따른 가정 소비가 굉장히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특별한 요인이 없다라고 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3, 4분기에도 도축 부수가 증가를 하지만 2만 원대는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이제 현재 전망치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도 있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7월 26일의 자료이고요. 국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한우가 가격 안정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수입 쇠고기, 일본 수입 쇠고기 가격이 급등을 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현재 육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내용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여기 빨간 줄을 친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생활 물가 지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생활 물가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 물가 지수는 소비자 구입 빈도 및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로 가격 변동에 민감한 141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연도 2015년을 100으로 해서 각각 매해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생활물가 지수가 2020년도 6월에는 104.88이었고요. 2021년 6월은 조금 더 오른 3% 정도 오른 108.04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들어갔을 때 축산물 같은 경우 한우 등심 1등급 100g 같은 경우 16,000원에서 2021년 6월은 1170원으로 한 1.6%가 상승을 했고요. 돼지고기는 2,382원에서 2021년 6월 2,543원으로 6.8%가 올랐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6.5%가 작년 6월 대비 2021년 6월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이런 생활물가 지수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우가 다른 품목 대비 1.6%밖에 올라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가격을 안정시키는 이 생활물가 지수 품목 중에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수입육은 많이 올랐어요. 보면 1월에서 6월 상반기 기준 미국산 소고기는 11.3%가 올랐고요. 호주산은 16.3%가 상승을 했어요. 예, 굉장히 한우 가격에 비해서는 프로스로 따진다. 킬로그램당 가격 말고 프로스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마트 같은 경우에 특히 사모님들은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마트 가셔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사실 때 작년에 비해서 수입산 쇠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 있고요. 즉 여기 빨갛게 네모나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면 가정 내 소비 증가, 코로나 이후 가정 내 소비 증가 등 한우고기 수요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격 안정이 가능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공급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좀 근거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도축두수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육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간 거는 만약에 공급 물량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지육 가격은 더 높이 올라갔을 거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런 가격 변동률 지수가 있어요. 이런 걸 곱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실가격이 2021년 6월 가격은 실제 2831원 가격 계산치보다 실제 6월 가격은 21,685원으로 한 854원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소비가 조금 더 공급 물량에 맞춰서 소비도 증가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런 요약 자료로 봤을 때는 한우가 정말 가격 상승을 물론 이제 퍼센트로는 따질 수는 없지만 많은 퍼센트가 올라가진 않았다라는 내용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한번 과연
그 지육 가격이 소비랑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전에 아마 주식을 요즘에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주식이랑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많다라는 내용들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주식도 하시고 또한 주식 공부도 하시면서 적절하게 투자를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런 이제 상관계수라는 걸 도입을 해서 주식도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관계수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관계수 결과가 나왔을 때 1에 가까우면 서로 비례적인 관계가 있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반비례적인 관계가 있다. 그리고 0에 가까우면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2011년도부터 2020년도 지육 시세랑 소비량하고 우리 GDP, GNI 를 한번 평가를 상관지수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상관관계가 절대적인 인과관계라고는 판단하면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의 좋은 측정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도축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 일반적으로 지육 시세는 떨어진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상관지수를 도입을 해서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축두수랑 지육지세 관계가 있는지 한번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2011년도에는 72만 두였고요. 지속적으로 12년도, 13년도, 14, 15 해서 도축두수가 증가를 했어요. 예, 증가를 했고 2016년도에는 좀 빠져서 73만 8천 두에서 다시 2017년도부터 쭉 도축두수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육 시세를 보니까 13,500원에서 거의 떨어진 적이 2017년도 한 해 빼고는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올라왔어요. 예, 이런 부분을 상관지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0.5라는 지수가 나타났고요. 조금은 애매한 지수로 좀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소비량하고 지육시세를 상관지수 공식을 넣어서 계산을 좀 해봤어요. 보니까 2011년도에는 소고기 소비량입니다. 소고기 소비량이 10.2였고 이때 지육 가격은 13,500원이었어요. 2015년도에는 10.9kg로 지육 가격은 16,800원이었어요. 2020년도에는 13kg라고 가정을 해놓고 지육 가격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21,135원 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즉 소비량이 많아지니까 지육 가격은 비례관계로 거의 0.9의 상관지수 관계가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맞추어서 아마 GDP 국내 그런 부분들 GDP랑 소비량하고는 또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GDP가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1,479조였고요. 2020년도에 1,837조가 나왔고 소비량은 이때 2011년도에는 10.2kg 그리고 2020년도에는 13.3kg. 이것도 더불어서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봤을 때 더불어서 소비량이 증가를 하고요. 또한 지육시세도 증가함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요거는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요. GDP랑 소비량으로 보시면 돼요. 계산한 거고요. 이건 GNI랑 소비량으로 계산한 겁니다. GNI 또한 똑같은 비례관계로 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요약을 해서 봤을 때 한 2011년도부터 2020년도 자료로 요약을 해서 보면 지육 가격은 물론 이제 도축두수랑도 관련을 좀 지어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비량하고 국내 그 총 소득 수준하고 소비량과 굉장히 밀접한 비례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소비량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확인해보고 파악해보고 또한 소비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수입 현황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과연 소고기 트렌드가 어떻게 갈까를 좀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소고기 수입 현황은 다음과 같아요. 미국이 한 56%를 차지하고요. 호주가 2021년도 1월에서 6월에 35.7%를 차지를 합니다. 2015년도 이전에는 호주산이 거의 미국산보다 많았는데 2016년도부터는 미산 소고기 수입량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소고기의 반 이상은 미산이 차지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보면 작년 3월 기준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미산 소고기 가계약 물량이 102%더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목할 점은 중국의 수입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는 수입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가 확 증가한 거긴 하지만 2021년도에 중국 같은 경우는 2504%까지 증가를 했어요. 막 땡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미산 쇠고기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미산 쇠고기나 호주산 소고기는 아마 가격은 당분간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미국 사람들이 먹는 소고기 소비 패턴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척 로스트 앤 스테이크 앤 립 아이 스테이크 스트립 스테이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20년도 미국 내 소고기 주요 소매 판매량을 봤을 때 빨갛게 표시한 게 보면 이게 목살 스테이크요. 리바이가 꽃등심이고 스트립 스테이크가 아마 체크살입니다. 보면 미국 사람들이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소스 문화라고 알고 있어요. 마블링이 크게 없는 부분을 그냥 구워서 소스를 착 많이 뿌려서 스테이크에 먹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마블링이 좀 그나마 껴있는 스테이크의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마 다 아시는 것처럼 초이스 등급이나 프라임 등급 같은 경우에는 마블링이 10에서 14% 정도 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4에서 10% 정도의 마블링이 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미국 안에서도 초이스랑 프라임 등급 소고기 생산량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소비자가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소비자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생산량 또한 더불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즉 이거의 미국 사람의 소고기 소비 패턴도 조금은 현재 바뀌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셀렉트에서 프라임 등급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산 소고기의 수입 가격도 앞으로도 증가할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도 물론 싸지만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앞으로 더욱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한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사람도 이렇게 소비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또한 소비 패턴이 바뀔 수 있다. 현재 바뀌고 가고 있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한우 소고기를 생산함에 있어서도 소비 패턴에 맞추어서 생산을 집중을 한다면 기회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꽃등심의 도매 가격은 파운드당 평균 10.9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미산 소고기 같은 경우 37%나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 또한 올랐어요. 생산량 또한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상황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용두수 및 도축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육 가격 또한 전 세계적인 흐름을 기반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육 가격은 도축두수랑도 관련이 있지만 소비랑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놓여진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송아지 가격이 쉽게 500에서 600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불과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에이 600만 원, 일본이 이제 송아지 가격 뭐 1000만 원 얘기할 때 에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얘기하면 500에서 600만 원짜리 송아지를 사가지고요. 400만 원 사료값 들고 거기에 기타 경비 들어가면 매출액 1000만 원 나오면 남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이거는 유구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우 유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 소비가 둔화가 돼서 지육 가격이 하락이 되면 이는 굉장한 시장에서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사장님인 생산자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들어온 송아지를 잘 키워내야 하고요. 또한 관련 장치 산업인 사료회사, 또한 첨가제 회사, 기타 기자재 회사 등 모든 회사들은 이번 올해 시점을 기점으로 기회 요소를 모색을 하고 새로운 기회 요소를 창출해내야 되는 중요한 시점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올해 철저한 시장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랑 지속적으로 사업적인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 사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고객을 찾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지구에서는 한우 브랜드 사업과 또한 조용처 부장 축으로 해서 뱅카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러한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사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고객과 소통을 나누시기를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 만약 출하도수가 증가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도축장이 지금처럼과는 다르게 농가 사장님들께서 도축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면 아마 우리한테도 출하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가공 업체와도 미리 연계해 놓고 미래 사업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꼭 당부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8월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부터. 경기도는 한유구가 한 9%를 차지하고요. 강원도는 7.3%, 충북 7.2%, 충남 12.5%의 시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강원도는 브랜드라는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또한, 그런데 다른 지역은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고객 현황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사업적으로 고객 농장 사장님들하고 파트너십을 강하게 맺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단추인 시장 조사 한번 진행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시장조사 아니라 시장 상황 및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은 비우고 시장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에 낙농 시장 상황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12지구 그 유튜브도 많이 들어와서 좋은 내용을 이제 올릴 테니, 들어와서 확인하고 내용도 정보도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장 상황 및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